네, 특이점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코스피 2,523선까지 떨어졌습니다. 0.5%가량 빠졌고요. 오늘도 개인만이 6,800억 원 가치를 좀 사고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70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 좀 넘게 빠졌고요. 여기서도 오늘 개인이 2,549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양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으면서 또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도 6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도대체 언제까지 좀 이어지고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증시 이어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 오늘 화목팀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좀 빨리 그분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돌아오세요, 한국으로. 네, 돌아와요, 한국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말하는 거죠? 네, 지금 예.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한국에 살아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매수의 주체가 너무 없고 지금 지금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지금 한산해지고 있고 움직이는 종목 자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저는 이제 곧 이제 좀 외국인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어떻습니까? 오늘의 한 줄 평은 추석 이후에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 혹시 추석 이후에 오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예.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금융기관들도 보면은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법인도 보면은 이제 추석 상여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많이 뺍니다. 현금도 그렇고 이제 뭔가를 집행을 안 하고 또 주식했던 돈들도 개인들도 뭐 개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이제 현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여금을 줘야 되고 급여를 줘야 되고 많은 이제 그런 휴가 보너스를 줘야 되고 오늘 뭐 기아에서로 보면은 이제 뭐 500% 이제 상여금 관련해서 타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자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쉬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추석 이후인데 제가 이제 추석 이후 때 이제 그거와 더불어 하나의 더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금투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좀 길게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순기능이고 역기능이 있는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금투세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주식시장을 봤을 때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대부분들이 보면 주식은 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이 나는 입장으로 보면은 한국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장이야. 그러면 해외 주식시장을 가야지라는 판단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주식시장의 원래의 기능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입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채권과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과 나머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이제 조달을 해서 그걸 사업을 해서 이제 법인세를 내고 그 다음 직원을 고용하고 이런 기능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금투세가 도입되고 시장이 점점 쪼그라든다고 하면은 새로운 기업들의 상장이 점점 얼어지는 거죠. 물론 네. 코스피라든가 대형주들은 금투세를 도입해도 살아남겠지만 코스닥의 이제 신규 상장 종목 바이오주들이라든가 흑자가 안 나는 특례 상장 기업은 점진적으로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제2의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바이오주들은 이제 상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네. 흑자 나는 기업은 코스피로 상장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순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봅시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 추석이 껴있는 때에 되게 또 대형 이벤트들이 미국에 또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추석 전까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추석 끝나고 한 방에 강하게 움직이는 게 좀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추석 전에 조금 어느 정도의 상승분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강하게 상승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웬만한 호재 속에서 이제 물론 이제 내일 이제 TV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CP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그런 마음이고 솔직히 이제 피벗이 나와야지 물론 이제 피벗이 이제 빅 스텝이든 뭐 스몰 스텝이든 베이비 스텝이든 상관없이 일단 피벗이 시작하고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라는 측면이 확실히 된다 그러면 시장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불식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어떤 평화 회담도 나온다면 더 하려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한 줄 평은 손님 없는 파티라고 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파티가 있긴 했었나 보네요. 있었죠. 왜냐면은 오늘 장 막판에
해리스와 트럼프 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예. 그런 파티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저는 사진 않았지만 네. 외국인들도 매도, 기관도 매도, 금융투자자도 매도했는데 오늘 개인들만 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뭐 국내장에서는 우리만 놀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만 시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지만은 그 정도로서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었던 파티는 역시나 재미가 없죠. 그랬던 것만큼 아직은 좀 더 이런 장들이 가지 않을까.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당분간 연휴 전까지는 약간 조금 이런 하락 장세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또 심도 깊게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 없는 파티 오늘 하루 시장을 좀 비유해 줬고요. 자, 이런 시장 해결책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가봐야겠죠. 특이점 통해서 하나씩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만납니다. 아마 이 재미없는 이 국내 시장보다 오히려 시간대 잘 맞기에 이거 보신다는 분들도 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 국장과 함께 이 TV 토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좀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11시 30분에 토론이 끝나는데 그때 다시 급격한 테마 장세가 나올 수도 있기에 이 국내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고 어떤 관전 포인트가 이제 필요한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내일 대선 토론 어떤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와 관련된 테마 종목들 약간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지금 마리화나 관련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좀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오늘 막판에 움직여줬는데 일단 내일은 토론회에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먼저 테마가 약간 움직인 걸로 봤을 때는 내일은 그냥 뭐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닥 별로일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이제 과연 토론회 자체가 국내 지수한테 긍정적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닥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상 봤을 때 둘 다의 정책을 봤을 때 결국은 긍정적인 것들은 다 미국에 있는 거지 미국 이외 국가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호재성 재료가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뭔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게 없이 둘 간의 거의 한 첫 번째 맞붙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개싸움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좀 자본들만 좀 많이 발생되면서 결국 그냥 뭐 별거 없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요 발표를 하는 시기에 이제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지지율 상승에 따라서 금리가 다시 또 뛰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엔화가 올라간다든지 지난번에 트럼프의 발언 이후부터 엔화가 많이 올라갔고 엔화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가 내려가고 국내 증시가 내려갔었는데 그런 게 다시 한 번 더 유발될 것이냐 얘가 좀 가장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준비한 그 자료가 한 장이 있는데 그 한 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이제 토론회 하면서 결국 수혜주가 뭐가 있겠느냐 이건데 결국 그 관련된 테마 종목들은 오늘 국내에서 다 미리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실제 수혜주가 이제 저렇게 선정되어져 있는 건데 공화당 쪽이 됐을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가 강해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린 정책들이 좋아질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결국은 새로운 게 없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의 발언이 가장 문제될 것 같고 공화당이 됐을 때는 결국은 법인세 인하러 가는 것이고 이제 해리스 됐을 경우는 법인세 인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될 수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제 관세부가 결국은 누가 되던 간에 보호무역주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 관세를 매겨야 된다,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의 입장인 거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관세에 대한 의견들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좋아지겠지만 미국 그 이외의 국가한테는 그닥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저 안에 보게 되면 교집합이 있는데 교집합 보게 되면은 저희가 AI 전력 인프라가 적혀져 있거든요. 결국 이제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누가 되던 간에 결국은 전력 인프라 쪽으로는 나중에 결국은 투자가 더 들어가 되는 것은 맞다라는 거라서 결국 이제 뭔가가 수혜주로 본다를 한다면은 결국 찐 수혜주는 전력 인프라 된다는 얘기인 건데 미국 쪽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뭔가 수혜주 찾기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가 움직였지만 테마가 아닌 진짜 찐 수혜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국내에서 오히려 약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말고 일단 내일 당장 본다면 오히려 토론 발표 이후에 외환에 대한 변동이나 금리에 대한 변동이 나타났는지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한 번 더 움직일 것이냐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감이 좀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 보면 맨 밑에가 동그라미가 좀 따로 떼어져 있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저게 이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이 관세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반도체 장비는 뭐 따로 떼어놨다라는 의미. 어떻게든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누가 되던 간에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적혀져 있지만 저기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지금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임상 쪽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거대로 누가 되던 간에 이제 관세에 따른 이제 그런 피해 업종들이 미국 이외의 국가들한테 가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좋아질 만한 내용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가에서 실제로 수혜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테마 종목들은 말 그대로 그냥 테마로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내일 TV 토론을 한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관전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의 관전 포인트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요번 한 주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평행선에서 가져올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현재 8월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한 6조 정도를 코스피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예. 그 중에 뭐 태반이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3조에서 4조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조를 팔았는데 1월부터 8월까지 24조에서 25조 정도 매수를 했다는 거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1월까지 7월까지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8월부터 팔았던 이유가 이제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6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둘이 합쳐서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팔았는데 의외로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고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2조 5천억의 삼성전자 8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9월 달에 시작했을 때도 벌써 이렇게 2조 5천억 그다음에 3조를 팔았고 그다음에 8월 달 했을 때 보시면 8월 1일부터 보시면 4조 6천억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조 5천억 정도를 팔면서 6조 정도를 지금 현재 삼성전자 거의 하이닉스를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종목은 매도만 했는데도 우리 시장이 그만큼 약했다라는 건 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세, 그러니까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추석 전에서 매수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모펀드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에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테마주들은 올라가락 내려가겠지만은 큰 틀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지수 관련 주들은 지금 현재 추세가 아직까지도 그쵸. 이 삼성전자 팔다가 오늘까지 팔다가 갑자기 내일 매수로 돌아설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2,500선을 지지하는 선에서 계속 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연휴 끝난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고 피벗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분기도 기업들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 실적도 좋았고 8월 달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시즌에 맞아서 3분기 실적에서 반도체가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52주 신저가를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를 찍고 올라올까?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이하로 갔다 올 건지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4만 9천 원 올해 시작했을 때 1월 달에 13만 9천 원 정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터치할지가 관건이고 거기를 터치한다면 두 종목이 이제 아까 외국인들이 이제 파는 걸 멈출지, 그러니까 6만 5천 원 이하로 갔을 때도 팔고 하이닉스가 14만 원을 찍을 때까지도 계속 팔지가 관건인데 저는 지금 현재 어떤 꼬리를 달고 올라올 타이밍이 언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오늘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내일하고 모레. 그때 이제 마지막 디데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금요일장은 아마 조용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선 토론도 대선 토론이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수급 자체의 의미를 둬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안점으로 보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 했지만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변압기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네. 그 빠지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줬던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기관들이 팔았다가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팔았는지 다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이 전력 변압기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수출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만큼 2분기 실적이 벌써 작년에 온기 실적만큼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LS 그다음에 아까 재룡, 일진전기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의료 AI 오늘 루닛이 새로 이제 미국에서 수주 모멘텀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 의료 AI주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FDA 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승인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디민노이드 뷰너 같은 뭐 이런 의료 AI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은 내일 대선 토론에 대한 좀 관전 포인트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일 트럼프는 뭐 현 바이든 정부를 좀 비판할 것처럼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 부흥에 대한 뉘앙스를 조금 풍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저는 기대도 하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가 좀 있으십니까? 관전 포인트를 두고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나왔던 게 IT 업종들,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뭐 그 점을 뭐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선 토론 내용들이 이런 IT 업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 두 후보자들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그 상대방 측을 깎아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쪽에다가 조금 더 저는 이제 보고 있긴 하는데 예. 왜냐면 이제 트럼프로 이제 하게 되면은 시청자분한테 욕 먹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해리스를 또 이제 올수 옹호하는 있습니다. 편이고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또 트럼프 쪽으로도 가야지만 또 경제적인 게 이점이 또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해리스 쪽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해리스가 했던 게 대마에 대한 합법화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여론몰이로 인해서 트럼프가 또 다시 한번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자기도 좋다고. 긍정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도 어느 정도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해리스 관련해서 내일 토론회에서 주도로 내용이 나오는 게 일단은 오늘은 대마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마들은 오늘 올라왔지만은 내일장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토론회가 시작하면은 아마 내일 아침에 세론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새롭게 또 부각이 되려면은 해리스 관련돼서도 트럼프와 좀 상대적인 건데 그렇게 보면 낙태법, 낙태권에 대한 내용들이 그쵸.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여성들에 대한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느 일부 낙태 금지했던 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화당 측에서 그거를 반대로 하다 보니까 다시 그거를 철회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걸로 해리스가 아마 그거를 논점으로 한번 꿰차게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일 주로 내용 담아내는 내용들이 이 자유권, 여성들에 대한 자유권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낙태법을 이제 금지를 철회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대마 이슈로 올라왔던 것처럼 내일도 낙태 합법화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리스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마리화나나 이제 낙태, 인공수정 등을 좀 거기와 관련된 코멘트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흐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님들한테 좀 솔직한 마음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시장만 보면은 되게 시장에 주도주도 없고 이게 뭘 지금 싸다고 미리 사는 게 마냥 좋은 전략은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되게 좀 급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좀 대선 테마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들이라면은 내일 하루 장 좀 주어지면은 이 대선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좀 투자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OX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김흥태 매니저님만 O를 들어주셨고 조기준 매니저, 이제 이가람 매니저는 X를 들어줬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뭐 어차피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도 사도 안 되고 저것도 사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마냥 뭐 손 놓고 놀고 있기보다는요. 소액 투자로서 조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시장에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저녁 늦게 이제 무료 방송 관련은 자세하게도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오늘 갑작스럽게 한번 튀어 올라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일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 눌러놨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낙태법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외적으로서도 내일 10시부터 토론회가 이제 우리 시간 장중에 열리기 때문에 그 뉴스를 계속적으로 본다라면 어느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 관련된 이슈,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등락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뉴스만, 그러니까 내가 단기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그나마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손님 없는 파티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최소 손님은 좀 되어보자 내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X 들어주셨거든요. 네. 너무 변동성이 커서 너무 좀 위험한가요? 이 업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내일 어떻게든 하는 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예. 5가 맞아요. 근데 제가 X를 든 이유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 업에 있지 않고 나는 그냥 내일 아기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고 예. 어린이집에다가 데려다주고 픽업을 해가 와야 되고 또는 이제 같이 약속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뭐 순자도 봐야 되고 우리 복자도 봐야 되고 네.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예. 내일은 쉬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업 이하는 쉬어라. 그렇죠. 본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일 엄청나게 될 거기 때문에 단타치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아마 깔아놓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기 때문에 깔아놨는데 안 가면 팔면 되는 거고 깔아놨는데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기 되는 거라서 네. 내일은 조금 전략은 더 쉽습니다만 저희처럼 뭔가 업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대응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약간 제가 아까 전에 저 잔표에 나왔지 않았었는데 약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 따라서 계속 관세 부과가 될 거냐 말 거냐 여기와 연관성이 떨어진 업종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내일 장세에서는 오히려 큰 자금을 걸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섹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님도 같이 동의를 하셔서 X를 들어주셨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이런 쪽을 너무 좋아라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습관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영화나 드라마, 비디오 테이블 봤을 때 호환 마모보다 무서운 게 도박과 뭐 마약이라고 했는데 예. 마리화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상황이 돼 있고 카지노를 추천하는 뭐 이런 게 시제가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이런 테마주를 맛들이면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거 샀다가도 내가 안 팔면 순간 썰물처럼 빠져버리기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자기가 또 엄청 잘 판다라고 생각하고 또 손절을 잘 나가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그렇게 손절이라든가 매매를 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대부분 네. 다 그냥 하다가 물리고, 그러니까 한 번 매매하고 또 매매하고 막 두세 번씩 뭐 가면 상한가까지 가면 그렇게 매매하다가 결국에는 꼭지에서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커피값 번다 생각을 하시고 매매는 하면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매매는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 계속해서 물어보자면 내일 토론이 끝나고 좀 테마성 그리고 테마와 어느 정도의 이 넘버도 좀 증명이 되는 흐름 안에서 주도주가 혹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번 주 하는 주도주는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지수로 이끌 만큼 올라갈 건 결국에는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당장 그쵸. 반도체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2차 전지는 신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유리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관련해서 이제 2차 홍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노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좀 민주당 쪽에서도 트럼프 편을 들면서 이제 절대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뭐 지하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해리스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누가 되든 신저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반도체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바이오주들 몇면을 보면은 유일하게 오늘 투표가 나오면서 생물보안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쵸. 삼바가 100만 원을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100만 원에서 멈췄다가 이제 1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의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오늘 특이점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있던 녹십자, 종근당, 뭐 한미 뭐 이런 전통적인 제약주들이 조금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제약 바이오 쪽은 제가 보기에는 뭐 물려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어떤 주도주로 나올 만한 업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테마주들 위주만 눈에 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를 들어주신 김웅태 매니저님한테 먼저 좀 관심 있게 보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요. 네,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죠. 뚜껑.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일단은 앞서 했던 뭐 낙태법 관련된 이제 제약 의약품들 오늘 의약품들도 오늘 뭐 대마가 오르면서 의약품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후발주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올라왔었던 뭐 현대약품이라든지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한국 BNC 이런 예. 종목들도 어, 괜찮아 보인다라는 건 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본을 보니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이가람 매니저님은 그래도 업종을 좀 이야기를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김웅태 매니저님은 업종을 따로 안 남겨주셨네요. 그 업종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뭐 아까 변압기, 전력 관련해서 HD, 현대, 일렉부터 시작해서 재룡, 일진전기, 그 다음에 산일전기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5%, 10%, 20%, 30%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해서 이쪽 변압기 관련주들의 전선 관련주가 아니고요. 변압기 쪽입니다. 변압기 5종목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선을 제외한 변압기, 최근에 변압기 관련해서 구리 가격이나 판가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원재료 조달 비용은 내려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수요는 전력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 3분기 그다음에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충분히 많이 빠진다. 재료용전기 10만 원대에서 4만 2천 원까지 60%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산일전기도 빠졌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와 더불어 아까의 루닛과 그다음에 뷰노, 딥노이드에 해서 의료 AI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조금 관세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와 관련돼서도 좀 볼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원래 제가 대본에 적어온 게 네. 겹쳐요. 지금 조기재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어. 제가 말할 그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오늘 테마에서 부각이 안 됐고 내일 잘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를 지금 새롭게 대본에 없는 거고요. 제가 안 적은 내용인 건데 네. 지금 떠오른 거라서 말씀 들어보게 되면 가상화폐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오늘 지금 STO가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가상화폐를 밀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쵸. 해리스가 아직 정확하게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쪽과 좀 뭔가 정책적으로 다가갈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얼마 전에 올라온 게 있어서 내일 만약에 토론의 중간에 그런 코멘트가 나타준다라고 한다면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 국내에서 최근에 STO가 가기 때문에 뭐 핑거나 아니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갤럭시 SM 이런 약간 뭐 STO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그거죠. 워낙에 트럼프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긍정적인데 해리스가 어떻게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네, 그렇죠. 만약에 반대한다면 좀 흐지부지할 수 있겠지만 해리스마저도 동의를 한다 하면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언론 보도가 이미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서 내일 정확하게 의견을 좀 표명해 줬는데 가상화폐 쪽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면 아마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쪽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종목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바로 종목 압축해 주시죠. 앞서 했던 것처럼 네. 현대약품, 현대약품. 오늘 알겠습니다. 화일약품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 뭐 내일 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내일 한번 튀지 않을까 한번 좀 튀고 그러고 나서 병원 좀 찍고 나서부터 세론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오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오전장에 토론 전에 한번 팔아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내일 한번 시초가에 살짝 담아서 3% 이상 또 수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님 내일 10시부터 쭉 지켜볼 건가요? 아니면 10시 그 토론 중인 시간대를 가장 포인트 있게 보실 거예요? 아니면 토론 끝나고를 가장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십니까? 타이밍상?
저는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옆에서 계속 틀어놓을 겁니다. 아, 10시부터 생방으로 음. 그때그때마다 올라오는 종목들 바로바로 아. 매수해서 그때 언급되는 것들까지 네. 해서. 하루 종일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 번 더 압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룡 전기부터 시작해서 20%대 뭐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10%대에서 20%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룡 전기 그다음에 일진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일 전기도 5% 이게 신규 상방 종목인데 5%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벌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0% 200%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또 아까 구리 가격과 이제 그 원자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 하락에 의해서 원자료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 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되든 전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의료 AI 아까 오늘 루너십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맞아요.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루니, 딥노이드, 뷰노 그다음에 JLK까지 네 종목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도 종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제가 반복이라서 그냥 그 안에서만 골라본다면 저는 그냥 일진전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그럼 전기 얘기해 주셔서 물어보자면 오늘 블랙록에서 AI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그렇죠. AI 테마 우리 지금도 되게 좋게 본다. 하지만 지금 뭐 고점 이슈도 있고 뭔가 지금 테마가 상당히 좀 많이 과열되다 보니까 오히려 빅테크보다는 좀 유틸리티 쪽을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쪽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좀 엮여서 같이 올라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틸리티 쪽이 사실은 따지고 보게 되면 좀 방어주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방어주 역할을 하는 거에다가 지금 뭐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위가 더 전망되는 건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업적으로 더 커져가는 건 맞는 거고요. 오늘 올라왔던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에서의 사장들의 코멘트를 보더라도 앞으로 산업이 더 커진다는 건 맞는 건데 주가만 낙폭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석 끝나고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결국 다다음 주에 대통령이랑 경제사절단들이 체코 가거든요. 체코 가는 게 있어서 그때 되면 결국 또 다시 원전 아니면 방산 이런 게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놓고 본다면은 유틸리티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나 뭐 아니면 원자력이나 이런 에너지 쪽도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 내일 대선 토론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압축을 해봤고 아까 이가람 매니저님이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본업 이하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좀 무리가 된다. 너무 욕심을 또 앞세워서 시장에 좀 참여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잘 못 가다 보니까 이 좋다 하는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더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좀 시장이 이렇게 좀 계속 어려워지면 이 제약바이오도 올해 못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의구심도 여러 가지 좀 들기도 하고요. 9월 이 제약바이오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님 보시자면 지금 이 9월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진짜 제약바이오밖에 볼 게 없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새. 네. 아무래도 꾸준하게 좀 더 봐야겠죠. 오늘로써 이제 내일 시장으로서는 이제 세계 폐암학회 일정이 종료가 되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한번 유럽 종양학회가 또 개최가 되는데 물론 일단 재료들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세론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한 발이 더 남아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꾸준하게 또 한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부재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끌어당겼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좀 선반영해서 시장을 좀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좀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선별적인 종목들만 올라왔어요. 오늘은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만 오늘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세가 꾸준하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장에 강했던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가면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그 다이어트 치료제였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9월 달 지나서 10월 전까지는 다시 한번 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위고비가 국내 출시일이 다음 그렇죠, 달이에요. 10월에. 다음 네. 달 이제 중순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고비 전에 있었던 게 삭센다인데 삭센다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유입됐을 때 그만큼 된 수혜를 받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효능이 더 좋고 삭센다에 대한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약 3배 정도 더 높은 치료제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위고비인데 위고비가 또 가격이 또 높습니다. 가격이 높은데 거기 또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으로서 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자리가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위고비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많이 인기를 많이 풀었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제약 바이오들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좀 걱정하지 않을 게 뭐냐면은 이미 삭센다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듯이 위고비가 훨씬 더 효능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에서 아직 다 반영을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위고비가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삭센다가 20-30만 원을 매일 맞았을 때 일주일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위고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측면이 너무 비싸서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가격이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일단 비만 치료제도 있겠지만은 그 외적으로서 유한양행이 또 한번 이번에 에스모에서 다시 한번 그쵸. 이 렉나자에 대한 효능을 또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갈 거라고 보이던데 지금이야 어차피 지금 이 유한양행에 대한 렉나자의 효능 자체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에 대한 효능도 더 좋고 거기에뿐만 아니라 이제 머크와에 대한 이제 계약 쪽 머크가 아니라 이번 렉나자에 대한 얀센하고에 대한 이런 조건 속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될 거고 거기에 따른 매출도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봐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근에는 플랫폼 쪽으로 해서 알테오젠이 올랐었고 이제 렉나자에서 유한양행 그다음에 또 CDMO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는 좀 비만 치료제 이렇게 좀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좀 더 길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좀 더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CDMO 관련돼서는 미 대선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그거에 사실 이 CDMO 관련된 기업들이 탁출하겠다 뭔가의 요 재료가 있다 없다가 없어요. 단순히 그 대선 테마로서 묶이다 보니까는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오늘 100만 원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거 말고는 따로 딱히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대선 토론 끝나고 나면은 세론으로서도 내려갈 가능성도 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30만 원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내려온 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재료가 다 오픈됐기 때문에 더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대한 실적이 찍혔을 때에 대한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튀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보고 있으면 알테오젠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요. 지금 아직 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HLB도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다시 움직인다면은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뭉탱이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대장줄이 간다라고 하면은 후속주들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이슈가 살아있고 재료들도 살아있는데 김우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어떤 좀 시그널, 사인, 어떤 흐름이 좀 나오면 제약바이오 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섹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솔직히 매도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그죠. 이제 예. 매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는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더 사도 되지 않을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9월 지나서 10월 달쯤 넘어가면은 10월, 11월에도 이제 면역 암학회가 또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 끝나면은 이제 기술 이전 논의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10월 중순에서 11월 말 정도면은 재료가 이제 다 오픈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조정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알테오젠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30만 원을 이탈해가지고 25만 원, 28만 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제약바이오 정점을 찍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매도로 추세를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전을 좀 기준으로 보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매니저님들은 좀 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매도 시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예.
매도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종목마다 다르니까 뭐 어떤 업종에서 매도 시점을 찾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뭐 새로운 종목들을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지금 현재 올랐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10조 정도에서 지금 현재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근데 삼바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상승 중이고 이제 그렇다 해서 알테오젠도 지금 현재 치고 가는 게 30만 원대에서 아마 애매하거든요. 네. 치고 가지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가격의 최고점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익 났으면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격에 팔아야지 딱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삼바는 수급에 의해서 좀 더 뭐 1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유통 주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CDMO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오늘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잖아요. 하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른 세론과는 다르게 이제부터 그 관련해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2분기 실적이 뭐 4천억이 나왔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면 삼바에다가 직접적으로 더 많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삼바와 셀트리온, CDMO 관련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외에 이제 따라가는 주식들, 2, 3등 주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유한양행이라든가 이제 재료가 많이 있고 알테오도 네. 재료가 많이 있지만은 조금은 뭐 이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뭐 어떤 가격까지 올라갔다 그걸 맞추기는 네, 뭐 네.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종목별로 또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생각이 비슷하시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한양행을 지난번에 시상포트에다가 편입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고점 올라왔을 때 제가 8월 달 말에 고점에서 이제 9월 달은 보통 제약바이오가 약했던 시기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제약바이오는 좀 비중을 좀 축소 의견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전혀 언급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 수혜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금리 인하의 선반영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어서 금리 인하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업종별 안에서도 약간 선별화가 될 것 같고 저는 지금에서의 기준점은 무조건 삼성바이오가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가 다시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차라리 지금 시기에 저라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안 보고 네, 저는 다른 거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제약바이오에 꾸준히 해왔었는데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무엇보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굳건하게 지켜나가서 쭉쭉 올라간다면 일단 그 제약바이오의 훈풍 자체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압축을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어디를 가장 보는 게 좋을까요? 저요? 이거 제약바이오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은 내일장에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일장에서는? 내일장에서는 블루엠텍. 블루엠텍. 네. 역시 비만 쪽으로 해서. 네. 네. 블루엠텍은 제약바이오보다는 의약품 판매 업종인데요. 블루엠텍이 지난 삭센다를 국내 유통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위고비도 같이 유통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보니까는 앞으로 10월 전까지에 대한 이슈가 나올 텐데 그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는 게 또 블루엠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블루엠텍에 대한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네. 잠시만요. 네, 블루엠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막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잠시나마 조정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전고점을 뚫어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저점에서 지금 자리 매수해도 충분하게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가격이 좀 싼 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 못해도 한 25,000원에서 3만 원까지는 넘어가는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엠텍 내일 관점이고 네. 욕심상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땐 길게 봤을 매니저님도 때 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인가요? 두 아니요. 분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리가켄 바이오, 네. ABL 바이오, 네. 에이프릴 바이오, 플랫폼? 지아 이노베이션, 네, 딱 그렇게만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워낙 또 무겁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그 정도 종목들은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제 리가캠, 또 지아 이노베이션 이런 좀 기업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압축해 볼까요?
네, 종목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제 비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위고비가 시판되는데 그 네.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만 나온 게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영국, 뭐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뭐 이렇게 다 하고 일본도 지금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수순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시판되는 가격이 4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싹센다보다 별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금 아직은 예상은 안 했는데 일본도 그렇고 170만 원이라고 좀 들었던 것 그건 같은데. 미국입니다. 아, 미국에선 예. 17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봤을 때 일본도 그렇고 40만 원 이렇게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투여를 받을 것 같다. 10%에서 15% 정도의 체중 감량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가격 대비 생각보다 170만 원이면 너무 비싼데 4, 50만 원이면 누구는 많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되면 코로나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처럼 이제 많은 우리 비만 치료제들이 있는데 막상 마운자로와 그다음에 위고비가 시판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른 비만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이제 시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비만 관련주는 조금 주의하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그거 대부분에서 아까 저번에도 뭐 삼바가 좋아 보이지만 저는 제2의 삼바와 알테오젠 같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아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알레르기 치료제 지아의 301 관련해서 임상하고 있고 유한장애기 1조 4천원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S바이오메딕스 요번에 이제 요번 달에 중증 하지 허혈 관련해서 삼성병원에서 임상 결과 발표하고 있고 다음 달에 파킨슨 관련해서 연대 세브란스에서 임상을 발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두 가지 관련해서 줄기세포에서 S바이오메딕스도 저는 차기 제2의 알테오젠 같이 될 수 있는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GI 이노베이션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가람 매니저님은 물론 대본에는 종목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9월 일단 좀 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9월은 힘들고 10월부터는 좀 담아볼만 합니까? 어떤 걸요? 제약바이오 섹터요. 제약바이오를요? 네. 제약바이오를 하실 거면 지금 하는 게 맞죠. 왜냐면 10월 달에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추세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10월 달 넘어가게 되면 10월 달까지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이라도 1등 종목들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금리 발표 이후 또 10월 달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러져 버리게 되면 네. 사실 10월 달에 사기 어려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후자를 물어본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하실 거면 저는 그냥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 대신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선반영기를 약간 보이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지금 수급이 많이 안 몰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주도 업종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삼성바이오 말고는 지금 수급이 전혀 들어가고 네.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삼성바이오 말고는 그냥 제약바이오 지금은 제약바이오도 결국은 테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본에 적혀져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블루엠테이라는 종목이랑 그다음에 S바이오라고 해서 위고비의 품질 관리를 맡게 되는 그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갈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다음 달까지의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를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이벤트 플레이가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약바이오보다는 저는 여전히 그냥 다른 쪽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중국의 BOE도 이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자, 우리나라 삼성전기, LG 이노텍에게 이 경쟁자가 나타났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유리기판도 어떻게 보면 오고야 많은 미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 투심이 좀 꺾였기 때문에 주가도 잘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BOE도 나타나고 경쟁 체제가 심화가 된다면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좀 나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 발전 속도는 그만큼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함께 섞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BOE가 이 유리기판 참전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향후에는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삼성전기도 그렇고 올해 초에 이제 CES 2024 박람회에서
내년에 만들어서 이제 2026년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고체처럼 뭐 2027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초에 계획이었고 지금 현재 SK 앱솔릭스는 지금 연말에 시작해서 내년에 양산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대전처럼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기다 LG이노텍도 관련해서 참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G이노텍의 참전과 삼성전기와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 기업도 참전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BOE도 하고 있는데 유리기판이 지금 현재 한번 설명을 보면 이제 PPT를 한번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앱솔릭스에서 만드는 유리기판이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칩을 보시면은 여기에 서브스트레이트, 인터스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패키지 기판이 밑에 있는데 요게 이제 MLCC를 넣는데 이게 이제 인터포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포저를 하면서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유리기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이제 얇게 구현을 가능한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반도체 칩을 인터포저 없이 바로 유리기판에다 하는데 패키징 기판으로 하면 휘어지거든요. 열에 의해서 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리기판은 휘어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대산볼 인터포저를 했을 때, 그 다음 PPT를 봤을 때 이제 현재 인터포저, 그러니까 PCB 기판 했을 때 이런 두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고온 현상에도 휘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PCB 기판을 했을 때는 열에 약하고 그러면서 또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서 이제 미세화가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해도 이게 이제 그만큼 공정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뭐 다이를 합쳐서 블랙웰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PCB 기판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비싼 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다고 하면 요런 그 다음 PCB를 보면 이 유리기판 안에다가 집어 넣는 거죠. 더 얇게 대면적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가격이 비싸다 단점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리가 깨질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단점이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는 지금 현재 과학관련해서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그거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1억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기판을 만들어도 그 가격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깨지는 거는 자동량 그 전에는 이제 AI 관련했을 때 커지기 전에는 전장용에서만 지금 현재 이게 요구된다 생각했는데 서버용 관련해서 이게 이제 PCB 기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버에 들어갔을 때는 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랙이 생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유리기판의 어떤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강화 유리가 우리 핸드폰을 여러 번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화 유리 정면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격적인 측면과 깨지는 파손의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TSMC 관련해서도 엔비디아랑 유리기판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유리기판으로 만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지금 현재 유리기판 관련해서 그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보시면 인텔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 사진 보시면 인텔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지금 현재 송도의 컨벤션에서 KPCA 2022 수요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기도 시제품을 나왔습니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이노텍, SK앱솔릭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고 2020년에 상용화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내년 상용화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SK앱솔릭스가 지금 가장 먼저 치고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자도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이 시장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빠르게 올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시장이 되게 반도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저 AI 고점론 이야기도 있고 좀 우리나라 뭐 글로벌 쪽으로도 지금 뭐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주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리기판이 좀 아웃스탠딩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의문은 좀 생기거든요. 매니저님들이라면은 이럴 때 좀 유리기판은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좀 궁금한데 이거 OX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유리기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굳이 봐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매니저님들 생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단기인가요, 단기? 단기요? 단기로 봤을 때 장기로 유리기판 봤을 때 단기로 보는 거 다른가요? 아니에요? 지금? 저는 중간기로 단기 장기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긴 안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 일단 이가람 매니저 X 들어주셨는데 단기는 5예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네, 그냥 여쭤봤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여쭤봤고.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글라스코어 기판 쪽을 굉장히 좋아를 하고 있고 네. 믿고 있고 앞으로는 대세가 글라스코어 기판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다른 기판 전문이 그건 수혜인 거냐 봤을 때 일반적인 기판 종목들은 수혜가 안 되고 다른 종목들이 다 수혜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글라스코어 기판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근데 왜 X를 들었냐면 결국 주가적인 측면인 건데요. 이 글라스코어 기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도체가 다시 이슈가 돼야 되고 반도체가 올라가야 그다음에 다시 이제 글라스코어 기판 쪽으로 이슈가 붙이면서 올라갈 수가 그쵸. 있는데 이번에 그 산업전 자체가 지금 본 제품들 시연에 다 입고 봤을 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불구하고 전혀 이슈가 부각이 안 됐거든요. 물론 주가가 조금 올라가다 내려와 주긴 했지만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국내에서의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그때 글라스코어 기판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만약에 이번 시기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시 턴해서 반등을 좀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때는 이제 HBM 관련 소부장을 보시기보다는 그때 포인트가 글라스코어 기판과 관련된 소부장들을 보시면 아마 그때 이슈가 좀 잘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저는 그래서 요거 잠깐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모니터 화면 띄우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엑셀에다가 넣어놓고 차트를 제가 만들고 있는 건데 올해에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누적으로 얼마큼 사고 있느냐의 차트인 겁니다. 외국인이 사서 올릴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외국인이 다 팔고 있죠.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얼마큼 팔았냐면 오늘로부터 해서 외국인이 올해의 누적 순매수가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중상으로는 아직은 위에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매도가 나오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이니까 결국은 추석 넘어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그때쯤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럼 그때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기판 관련돼서 뭐 피라테스나 YCK나 이런 피라테스 그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쯤 가면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지금 빠르게 얘네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슈화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론. 김우태 매니저님 5를 들으셨거든요. 네. 유리기판은 좀 따로 떼어두고 따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리기판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업황을 좀 끌어올린다는 겁니까? 저는 따로 봐야 된다고 봐요. 왜요? 네, 지금 반도체를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HBM이 올렸기 때문에 네.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외적으로 비메모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 유리기판은 그냥 PCB란 말이죠. 기판 업종이라서 별다른 계획대로 나오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간다고 해서 이런 장비 업종들이 같이 갈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같이 안 가거든요. 같이 갔다가도 같이 밀려가는 모습들도 나왔겠지만은 먼저 따로 후발주로서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도체가 주축이 먼저 올라와야지만이 그 외쪽으로서 장비라든지 이런 기판 업종들도 같이 후속주로서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메모리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세론으로 그만큼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다음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관련 업종 안에서 장비 업종이라든지 전후 공정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올 거고 앞서 말했듯이 HBM의 메모리 쪽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CXL 쪽면에서 다른 테마로도 부각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과업이라 본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고 제가 이거를 아까 이가람님께서 이제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네. 저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어요.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지금 타는 게 아니라 그쵸. 예.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뭐 꾸준하게 나는 유리기판에 대한 그런 이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성장 가치를 보고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기업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점에서 내려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HBM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시장에서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다른 업종 그 안에서 섹터 내에서 순환매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D램도 갈 것이고 또 뭐 DDR5라든지 아니면 그 외쪽에 팹리스 업종이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다시 한번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유심 있게 보고 있다라면은 유리기판 제외하고도 그런 업종들도 같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HBM이 언제 떴는지를 잘 보신다고 하면 네. 한미반도체라든가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잘 보신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적자가 나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감산이 이루어졌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횡보하던 게 이제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HBM의 어떤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면 올해 1월 달에 계속적으로 해서 결국 그렇게 많이 움직였던 주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올 초에 되면서 HBM 얘기하면서 시장의 그 가격 지금도 반도체는 안 좋아요. 하지만 HBM 관련해서 이 시장이 열리면서 하이닉스를 이렇게 뭐 따따블을 나게끔 만들어 놓았고 올랐던 거를 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러니까 HBM 시장보다는 유리기판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판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가격도 비싸고 기술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 그거를 유리기판에다 또 탑재를 하면서 기판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이해하신다고 하면 네. 그게 이제 전장용까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서버용으로도 적용하고 지금 이제 HBM은 서버용으로도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생산도 많이 못합니다 HBM을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기판 관련해서 유리기판 시장은 모든 기판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전도 그렇고 고사양의 이제 AI가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핸드폰이든 시계든 뭐 워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I를 돌려면 유리기판으로 돼야 되거든요. 더 고단화되고 미세화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인티포저가 없는 상태에서 유리기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MLCC를 그 안에다가 또 탑재를 하기 때문에 네. 얇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리 시장이 열린다면 진정한 AI 시장이 열릴 거고 반도체도 같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HBM이 대시세가 났고 지금 현재 반도체가 안 좋아도 유리기판 시장이 나오면서 AI가 또 뜰 거고 그와 관련해서 또 반도체도 또 호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 이 유리기판이 반도체를 또 이끌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반도체 업황이 HBM 덕분에 좀 같이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참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체 뭐 HBM 다음 타자를 본다면 유리기판도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목 한번 이제 괜찮습니다. 네. 왜죠? 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이왕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번에 전시회에서 피로티스라는 기업이 유리기판을 샘플을 공개했다라고도 저 예. 언론 보도가 올라온 게 있고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관련된 분들은 아마 갔다 오신 분은 봤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피로티스가 지금 기업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9월 12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날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기업 설명회가 있는데 아마 이거 하면서 뉴스가 올라오던 IR 자료가 올라오든지 뭔가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현재 글라스코어 기판에 대한 업황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글라스코어가 유리기판에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로티스의 기업 설명에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히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마침 또 종목을 보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압축된 종목도 피롭틱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피로티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앞서 있는 기업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 보신다면은 저는 피로티스를 가장 먼저 주가 놓고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더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HB 테크놀로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개고 대장은 피로티스가 먼저 움직이면서 가야 다른 종목들도 좀 시세가 잘 붙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넘어가 볼 텐데 채팅창 몇 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아니 뭐 조 매니저님 좋아하는 기가비스, 가가비스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아가다님께서는 기가비스 96,000 꼭대기에서 매도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기가비스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도 기가비스를 얘기하시겠구나라고 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PPT 본다면 여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증권사가 그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FCBJ가 시장인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판 관련 주들이 약한 이유가 그만큼 공급 과잉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공급 과잉도 적자가 났는데 PPT를 보면 AI 중심에서 FCBJ 도약의 수혜가 기대했다. 신형 이후에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새로 메르츠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뭐 유리 기판의 핵심은 수율입니다. 그래서 낮은 수율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사 장비 수요가 증대가 기대된다. 그래서 여기 뭐 S사양으로 해서 패턴 검사를 했고요. 테스트 통과했고 그 외 L사 뭐 LG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TGV 비아월 검사 의뢰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려면 이제 기가비스 장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옵틱스든 모든 반도체가 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가비스가 아니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에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가비스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FCBGA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흑자기도 유지 전망이고 앞으로도 나올 텐데 그 다음 걸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대만 3사한 업체가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그 FCBGA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그와 관련해서 저점을 짓고 2023년부터 하락해서 올라왔고 수율 관련해서도 공급 부족 추이도 점진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위로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 기판 시장도 이제 좋아질 거다. 대덕전자 해성도 좋아질 거고 예. 아까 기가비스도 좋아질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압축해 볼까요? 저는 사실 보고 싶진 않은데 하나 본다라고 하면 YC캠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을 좀 보면은 아니, 괜찮지 아까 않을까. 오를 들어주셨는데 왜 보고 싶지 않다고? 왜? 반도체는 원래 안 보고 싶으니까요. 아, 그래서? 반도체는 안 보고 싶은데 네. 그나마 좀 유리기반에서 올라온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YC캠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YC캠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다들 재료는 아실 거라 보여주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1월 달에 올라왔었을 때 그 가격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네. 만약에 턴어라운드에서 17,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작년도에 있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턴어라운드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 어차피 상용화가 되는 양산 시점은 내년도기 때문에 올해 이제 양산 목표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납품한다라고 지금은 테스트 단계라 납품한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모은다라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급하게 또 살 필요는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세 가지 특이점 모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외에도 또 매니저들의 비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어떤 주제를 좀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만 보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잘 짚어보기 위해서는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저 10시 10분에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될지 이제 추석 끝나고 어떤 업종이 올라갈지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석 이후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조기준 매니저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저는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종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힘드실 건데 힘든 장에서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지금 이 종목들이 많이 힘드실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남겨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들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더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